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방송사고 났네. 버튼을 늦게 눌렀어요. 네, 제가 오늘 오후 뭐 등산이랑 가족일이랑 하느라고 늦게 와서 이제 막 뉴스를 검색하다가 계속 영상을 만들어서 자기 전에 올립니다. 자, 오늘은 2번 카메라, 네, 2번 카메라, 1번 카메라, 네, 제 스튜디오 좋죠? 네, 이렇게 오늘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대출금 이제 제목이 오늘이 가장 싼 날, 대출금리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재밌는 게 오늘이 가장 싼 날, 이 문구가 보통 아파트 펌프질 할 때 쓰는 거거든요. 아파트는 오늘이 제일 싸다.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오늘이 제일 싸다. 계속 오를 거니까. 이때 써먹는 그 문구인데 이거를 한국일보에서 절묘하게 대출금리가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는 펌프질 할 때 쓰는 그 문구를 갖다 쓴 거예요. 참 재밌어갖고 눈이 갔네요. 그래서 한번 금리 한번 잠깐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일단 뉴스를 볼게요. 한국일보 오늘이 가장 싼 날 대출금리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소제목 보면 결국 마주한 대출금리 5% 시대. 당국 물 한 잔 마셨어요. 당국 대출 재기에 은행들 가상금리 인상 불가피. 당국도 내심 반격.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기정사실화. 그러니까 지금 그 기준금리랑 상관없이 시중금리가 무식하게 오르고 있죠.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2007년 버블세븐 무너질 때 상황이랑 똑같은 것 같아서 그거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 그 중간 과정을 잠깐 또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게 한 2달 전인가 하는 폭탄 선언 금리 인상 사이클 시작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플러스로 40년간 오른다라는 40년 주기설을 전파시켰죠. 자, 이때 내용이 이거였어요. 제목이 이게 9월 9일이었네요. 구구절이네. 자, 하필이면 하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시작 추가 인상 속도 내나. 구구절날 딱 나온 건데 제목 보면은요 0.25% 올리면 집값 상승 0.25% 하락한다. 장기적 과거 통계가 됐다고요. 금융 불균형 완화 성장에 기여. 경제 회복 견실하면 연내도 가능. 연내 추가 인상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진짜 11월에는 거의 못 박았죠. 다음 달이네요.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이번 달이네. 수익 주고 집값 상승 기대 강해. 가계대출 잡기는 쉽지 않을 수도. 항상 전문가들은 항상 반론 제기하죠. 거시건전성 대책 필요성도 강조. 기준금리 올렸을 때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 거네요. 자, 그래서 제가 또 나중에 요거 또 올렸죠. 미 국제 40년 사이클 우습게 보다가 너 피똥 싼다? 이거 박윤식인가 김윤식인가 이윤식인가 잘 이름은 하여튼 윤식은 기억나는데 성은 죄송합니다. 너 피똥 싼다 이거 유명하죠. 이게 싸움의 기술의 영화였죠. 제가 싸움의 기술을 한 20번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전에 요즘에는 맨날 유튜브 한다고 뭐 영상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그 전에는 뭐 특별히 할 일 없거나 그러면 봤던 영화 또 보는 거 있죠. 제일 그런 게 그 싸움의 기술 이거랑 그 다음에 주유소 습격 사건 그런 몇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낄낄대고 웃다가 그냥 끝나는 거. 뭐 건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시간 죽이기 좋은데 그때 주유소 습격 사건과 싸움의 기술 요 영화도 정말 재밌었어요. 가장 앞건이 그 나무젓가락이었나? 나무젓가락으로 조폭 몇 명 때려 눕히는 거. 김윤식이었다. 김윤식 맞네요. 김윤식인가 박윤식인가. 네, 자 40년 사이클 지금 오를 일만 남았다는 게 앞으로 40년 동안 할 얘기예요. 이게 뭐 한 몇 달 오르고 말 그게 아니라니까. 40년간이면 여러분들 지금 뭐 30세면은 70살 때까지 늙어갖고 이제 은퇴하고 한참 뭐 70살에 요즘에 은퇴한다고 하니까 70살에 은퇴할 때까지 금리가 오른다니까. 그러면은 통장에 월급 찍히면 이자 나가기 바빠요. 그리고 계속 올라. 자, 그 사이클이 뭐였냐면 간단히 또 설명을 좀 드리면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81년 9월 달이 15.84%로 10년 국채금리가 고점이었는데 작년 코로나 때 3월 달에 0.318로 이거 몇 배 떨어진 거예요. 3.18%면은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0.318이야. 그리고 지금 1.6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근데 이게 40년 동안 하락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41년 2차 대전 때 1.98이 81년 15.84 올랐으니까 거의 7배 오른 거죠? 자, 이게 40년 동안 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거 금리를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40년마다 그런 등락을 거듭하더라. 그리고 1차 대전 때 한 번만 방향 바꾼 거 20년. 어쨌든 이것도 40년 사이클인데 그 중에 20년 소사이클이 하나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40년 오를 일만 남았으니까는 그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금리 사이클 시작. 근데 이게 2년 오르다가 3년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40년 동안이라니까. 물론 3년 오르고 한 1년 빠지고 이렇게 반복했겠지. 왜? 과거에도 40년 동안 빠질 때 그냥 빠진 게 아니에요. 한 1, 2년 반등한 적도 많어. 그래서 지금 금리가 미친 듯이 국채금리도 난리치고 오르는 게 그거예요. 특히 기준금리가 그 81년부터 80년 초부터 이렇게 전 세계 기준금리가 하락하던 거거든요. 이건 지금 올해 기준금리 올린 나라들만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85년부터인데 80년부터 빠졌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다 금리 올리죠. 보시면 노르웨이, 폴란드, 뉴질랜드, 코리아, 페루, 칠레, 헝가리, 콜롬비아, 아사라비아,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터키. 여기에 이번 11월 달에 올리는 게 거의 확실하게 공언한 게 UK, 영국. 그러니까 미리 넣어놨어요. 아직은 0.1%야. 얘네가 0.25 정도 올리면은 전 세계가 이제 거대한 항공모함이 터닝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계대출금리, 뭐 신용대출금리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국채가 문제예요. 이거를 잘 아신 상태에서 자, 우리나라 1960년부터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의 그 추이와 기준 우리나라 10년물 여기에 금리가 몇 개가 들어있냐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신용대출금리 이거 제일 마지막 거니까 4.15% 이거 며칠 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다 업데이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금리 3.01% 이것도 많이 드디어 3% 넘었어. 이거를 가중평균한 가계대출금리가 3.18%라고요. 왜?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비중이 크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가깝죠. 4.16에 가까운 게 아니라 3.01에 가까운 게 3.18%예요. 회사채도 무섭게 올라요. 지금 2.26%고. 이거 지금 업데이트 안 했나 보다. 이거 조금 이거 늦을 거예요. 더 됐을 거예요. 국고채는 업데이트 했어요. 2.583. 그 다음에 국고채 3년. 드디어 2% 넘었다고 난리 쳤는데 2.1%야. 대단하죠. 그다음에 US 10년물은 1.54 좀 빠졌네요. 그 다음에 2년물은 0.5, 2년물이 무식하게 올라요,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자꾸 좁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0.75, 미국 기준금리는 FRB는 0%에서 0.25인데 그걸 평균 내면 0.125라고 하는 거예요. 걔네는 레인지니까. 이걸 봤을 때 여기서 주안점을 둬야 될 게 뭐냐면 요 빨간색이 빨간색이 아니라 여기 분홍색이 있는데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요 추세선을 돌파한 게 있거든요. 요거를 좀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요거거든요. 빨간색이 10년이에요. 여기 국고채 10년. 파란 거는 3년이에요. 요 장단기 금리차가 좀 좁혀지고 있죠? 그래서 얘가 좁혀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노란색이 장단기 금리차거든요. 파란색이 더 빨리 올라간다고요. 빨간색이 올라가는 것보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요 장기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거. 여기 돌파했다는 거. 근데 지금 10년물이 세게 오르다가 최근에는 3년물이 더 세게 오르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되게 안 좋은 신호라고 그랬죠. 이게 떨어지다 말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10년물도 같이 오르면 모르겠지만 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3년물은 계속 치고 올라가는데 10년물이 덜 올라가거나 뭐 보합이거나 이러면 좁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역전돼 버리면 골치 아파요. 역전되면 과거에 항상 리세션이 왔다. 역전되고 나서 한 6개월 1년 있다가 리세션이 왔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국채금리 이거 금요일자 그러니까 그저께 종가까지 다 업데이트 한 건데 지금 이거 위에 게 10년물이에요. 10년물. 밑에 거는 3년물이에요. 장단기 금리를 한 거예요. 둘 다 장기 저항선. 로그 차트에서의 직선은 산술 차트에서는 지수 함수가 된다. 이게 곡선이에요. 곡선. 다 지금 저항선 돌파했어요. 산술이면 벌써 여기서 돌파를 했고 지금 곡선이라서 이게 로그 차트 저항선이에요. 지금 볼대 세우는 거 봤죠? 볼대 세우는 거 봐요. 무식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중 뭐 신용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 우리 물론 일상생활에는 그 시중금리가 더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 우리나라가 무슨 뭐 망할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얘네들. 완전히 투기적인 세력이 들어온 것 같아요. 홍남기가 막 막으려고 하는데 못 막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 증권
그다음에 부동산, 뭐 여러 가지 경제 무슨 수출입, 뭐 모든 방향을 대변하는 게 국채금리거든요. 특히 10년물, 3년물이야 우리 시중은행 금리랑 기준금리 이제 영향을 좀 받는 거고. 자, 심각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거. 위에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의 주택가격과 금리, 밑에 거는 문재인 대통령일 때의 주택가격과, 물론 시가총액 상위 10개 아파트, 100개 아파트예요. 그 물가로 환산한 거. 그리고 밑에 있는 거 금리.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금리 장기적으로 하락할 때 아파트가 올랐어요. 한 6년, 7년 막 올랐어. 근데 금리가 이제 바닥치고 돌아서네? 신용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돌아서네? 그래도 그 아파트가 올라. 왜? 아유, 빠진 게 얼만데 이 정도 오른 거는 견딜 수 있어. 근데 얘가 더 오르네? 한 2년 정도 오르니까 얘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버블세븐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장기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6년, 7년 막 올라갔어. 근데 작년 초부터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그 전에 2019년 8월부터 바닥을 치고 다지다가 돌아섰어요. 신용대출금리는 좀 늦게 돌아섰어. 그런데 아파트가 올라. 왜? 아이고, 야, 빠진 게 얼만데 이 정도 오른 건 괜찮아. 야, 우리가 옛날에 5%일 때도 있었는데 지금 뭐 2%, 3% 괜찮아. 이런데 이게 만약에 계속 올라봐. 그 이 꼴 난다니까, 이 꼴. 이 꼴이 난다고, 이 꼴이. 올해도. 그리고 얘가 8년 5개월 올랐는데 지금 8년 9개월, 한 몇 달은 더 올랐어요. 바닥 저점에서. 물론 상승률은 더 낮죠. 노무현 대통령 때가 더 상승률이 급해요. 자, 이거를 알고 지금 뉴스에서 제목이 보세요. 오늘이 가장 싼 날, 대출금리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이거를 만만치게 보면 안 돼요. 이게 한 달 오르다 말겠지, 2달 오르다 말겠지, 1년 오르다 말겠지가 아니라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수십 년 동안 오르는 건데, 물론 그 중에 한 2, 3년 오르고 1년 빠지고 이런 거는 겪겠죠. 40년 동안 하락할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10년물이 15점 몇에서 0.4까지 빠졌지. 0.3. 세상에 3%도 아니고. 자, 그래서 제목,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대출금리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오늘이 가장 싼 날이다. 이게 아이러니하게 부동산 아파트 이렇게 펌프질할 때 쓰는 그 폭등 유튜버들이나 폭등 그 카페나 이런 데 쓰는 제목이나 댓글이었는데, 이거를 금리에다가 한국일보 좌파인가? 하여튼 재밌게 잘 썼어요. 아주 비유가 아주 적절했네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메라. 이거는 3번 카메라로 했는데 음악을 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이 카메라가 좀 맛이 갔는지, 초점 안 맞아도 이해해 주세요. 이제 맞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람,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